자, 그러면 요 C하고 짝꿍을 맺는 애가 바로 누구예요? 2하고 짝꿍을 맺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아직 함수하기 전에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지금 집합이란 말을 지금 안 배우고 왔어. 우리 그지? 그래서 집합이 뭐냐? 그러면 어떤 모임이야, 모임. 그러면 뭘 여기서 모였냐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 우리는 함수는 x랑 y 사이의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x값 하나에 y값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어야만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x가 정해지면 그 x에 대응되는 y의 값. 그쵸? x가 중요한 거 알겠지? x가 정해졌을 때 대응되는 y의 값이 딱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한 관계를 x랑 y 사이의 관계를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을 이제부터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했어. x가 될 수 있는 값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는 이제 집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집합 x를 뭐라고 얘기할 거다?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정의역은 x가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y는 바로 뭐냐? 내가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을 했을 때 대응되는 y의 값들이 있겠죠. 근데 반드시 대응되는 애들 다 찾는 게 아니라 대응될 수 있는 후보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역. 공역이라는 건 내가 선택 안 받아도 돼.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준 거야. 알겠지? x가 정해졌을 때 그 x랑 대응될 수 있는 y의 값들의 후보들을 정해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정의역은 x들의 모임이고 공역은 y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다? 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치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수값의 모임이에요. 자, 방금 선생님 무슨 말 썼어? 함수값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쵸? 함수값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값을 표현할 땐 fx라는 걸 쓰죠. 그치?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야.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그때 y의 값이 d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얘를 보면. 그치? 이걸 우리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x에다 a를 대입하면 그때 결과값이 d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얘인 거잖아. 그치? 요거 이해돼? 그럼 우리 요 d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x가 a일 때 함수값이 바로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공역이라는 건 될 수 있는 y가 될 수 있는 값들이 후보들이라고 그랬어. 반드시 대응 안 해도 돼. 하지만 지금 대응되는 y의 값들이 이렇게 딱 3개가 정확하게 딱 대응이 되어 있죠. 그럼 얘네만 가지고 내가 집합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얘네만 가지고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어. 그 그룹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치역. 치역은 함수값만 모아놓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집합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다? 집합이란다.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다?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만 대응이 되어야 한다? 한 개만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인지 판단을 해라 그랬어. 그럼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x값 하나에 y값 딱 하나씩 대응됐나요?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정해지면 그 x에 대응하는 y의 값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 k라는 x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k하고 대응되는 y의 값이 없으면 얘를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함수는 x가 중요해. x가 정해지면 그 x랑 대응하는 y 값은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 한 개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 맞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함수 맞아요.
그럼 정의역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은 뭐니?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집합은요, 그러니까 그 모인 그룹은 이렇게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요 기호 자체가 그 그룹을 표현하는 기호예요. 집합 기호라고 얘기하고 중괄호야. 알겠지? 요거 쓰고 나서 원소를 하나씩 이 안에 들어가는 x값들을 하나씩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공역은 뭐니? 라고 하면 y가 될 수 있는 후보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후보는 요렇게 찾아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치역이라는 건 뭐였어? 함수값만 따로 그룹을 지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요렇게 되는 거죠. f가 빠지죠?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그럼 함수 맞고요. 정의역 구해라. 공역 구해라. 치역 구해라. 그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 x값이 정해졌어요. 1로. 그랬더니 이때 y의 값은 4하고 정해져요. 그쵸? x값이 2라고 정해졌는데 2는 4도 되고 6도 돼요.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나와요, 지금? 2개 나오죠?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4도 되고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함수값이 6도 돼요. 같은 x에 대해서 y값이 이렇게 2개 이상 나오면 얘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얘는 애초에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 치역을 말해줄 필요가 없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말고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1, 2, 3이고요. 1일 때 4, 2일 때 4, 3일 때 6. 이거 함수일까요? 이거 함수일까요? 아니에요? 아닐까요? 맞을까요? 이거 함수? 맞아요. 자, 지금 얘랑은 다른 게 뭐냐면 x값이 하나 정해졌을 때 y의 값이 이렇게 2개가 나오면 함수는 아니야. 근데 x값이 하나 정해졌을 때 그때 대응하는 y의 값은 하나. x값 정해졌을 때 그때 대응하는 y값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건 함수? 맞아요.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 하고 배웠잖아. 2차 함수 할 때 어떻게 했어? y는 x제곱이라고 했을 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값 얼마예요? 1이죠? x에다 1을 대입해도 y값 얼마예요? 1이죠? 같은 x값을 갖는, 같은 y값을 갖는 x값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이건 괜찮다고요. x가 하나일 때 y값 하나, x가 하나일 때 y값 하나,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런데 얘처럼 x가 하나인데 y의 값이 2개 나오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함수 맞아요. 근데 얘는 함수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보자. 여기 지금 세 번째 문제.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x값 하나에 y값이 한 개씩만 대응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나요? 네, x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되고 있죠? 그럼 얘는 함수 맞아요. 그럼 얘 함수 맞으니까 이제 정의역 찾아야겠네. 자, 정의역이다. 바로 누구의 모임이다? x의 모임이다. 그러면 x는 집합기호 쓰시고 1, 2, 3, 4, 5. 자, 이제 공역 찾아라 그랬어요. 공역은 y의 값의 모임이죠. A, B, C. 자, 치역 찾아라 그랬어. 치역은 바로 함수값의 모임이에요. 지금 함수값 x랑 대응해서 화살 맞은 애들 하나.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된다? 치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3번 문제 한번 해봐 주실래요? 1-3번.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라. 자, 얘들아. 잠깐,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무슨 말 있어요? 없어요? x가 뭐뭐뭐 됐으면 좋겠다란 말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느냐? 정의역은 자, 이거 잠깐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아까처럼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쓰냐면 집합기호 쓰고 x바 x는 실수 이렇게 쓰는 게, 자, 지금 이건 약속이야. 그냥 집합을 표현한 약속. 내가 원하는 건 x인데 그 x는 바로 바, 이걸 바라고 읽어요. 그리고 표현할 때 그 x는 실수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내가 실수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정의역은 별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또는 공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의역, 공역을 전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공역은 y의 값이니까 y는 실수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치역을 찾으셔야 돼요. 치역. 치역은 뭘까요?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x절편 마이너스 4 y절편 플러스 4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무슨 뜻이야?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이에요. 그러면 함수값들은 전부 y로 이 그래프 애들을 전부 몰아보면 뭐예요? 함수값들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치역도 바로 뭐가 된다? 실수 전체.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됐나요? 왜? 뭐가 어려워? 이런 난감하네. 이거 아니에요? 아유, 또, 왜 꼭 한 명씩 그러죠? 지난 기수에도 잘못 갖고 온 애가 하나 있었는데. 자, 그거 바꿔. 썼니, 안 썼니? 아니, 나랑 바꾸는 게 아니라 책을 거기 가서 바꿔오라고, 서점 가서. 이제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이거요. 네. 기본 표준으로 사셔야 돼요. 저거 어차피 쓸 거니까. 어차피 그거 방학 때 할 거니까. 네. 그냥 해야지 뭐. 어이구.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거는 지금 치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좀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한 건 1번만 한 거야. 정의역과 치역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공역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2번 같은 경우는 x값이 실수 전체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야. 우리 약속하지 않았어요?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나눌 수 없잖아. 0으로 나누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기는 분모는 0이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얘가 함수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다음 함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미 함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의역을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을 뭐만 됐다는 얘기야? 뭐는 되면 안 돼. 0이면 안 돼. 그쵸? 그래서 x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나머지 실수들은 전부 다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예전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어디서? 정비례, 반비례 할 때 배웠어. 그죠? 요거 그래프 배웠잖아요. 정비례는 직선이고 반비례는 한 쌍의 곡선으로 표현된다라고 배웠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죠? 자, 그럼 제 그래프 어떻게 그려? A가 0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에서 그림을 그려준다? 2와 4사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번 그래프예요. 그럼 얘요, y가 될 수 있는 값, x가 0이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럼 x가 0이 아니면 y도 0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y축
지금 보세요. 0일 수 있을까요? y를 0 만들 수 있어요? x가 0이 아니면 y도 0을 만들 수가 없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이 치역도 마찬가지야. 보자. 치역도 0이 될 수 없어요. 치역은 y값, 함수값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x를 줄여도 여기 해도 절대 여기 원점에서는 안 만나잖아. 여기를 아무리 여기를 해도 마찬가지.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만난다고요. x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y는 절대 0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건 0만 빼면은 모든 실수들이 다 맞물린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그래서 치역은 바로 뭐다? y의 값은 얘도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2번 답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은 할 수 있겠죠. 3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3번. 우리 3번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죠. 꼭지점 찾고, 그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포물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3번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게? 꼭지점의 좌표 0, 마이너스 1이죠? 꼭지점은 0, 마이너스 1이야. 그럼 0, 마이너스 1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x는 별다른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 3번 같은 경우 x는 실수 전체 다 가능하죠? 그치? 그럼 3번 같은 경우 정의역을 찾아라. 그럼 내가 원하는 이 정의역은 어쨌든 실수 전체 별다른 말 없으니까. 그런데 치역은 함수값은 실수 전체가 되나요? y의 값은요 마이너스 1 밑으로는 y의 값이 존재하지 않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다 어떤 숫자들만 나와? 크거나 같은 아이들만 y가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 y는 마이너스 1 이상으로만 나오겠다.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치역 뭐라고 쓴다? y는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이게 바로 치역. 좀 어렵니? 안 어렵지? 자, 그럼 4번. 4번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값 나왔는데. 자,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절대값 드디어 나왔다. 우리 중학교 사실 이거 수상 다 하지 않았어? 니네 수상 다 했잖아. 그치? 수상에서 요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하지 않았을까? 우리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 y는? 요거 풀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어떻게 풀어요?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구분하지 않았어? 구분해야죠. 그럼 첫 번째 x가 2 이상일 때 x가 2 이상이면 얘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 요렇게. 자,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으면 쟤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쟤를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죠. 기준은 누구야? 2를 기준으로 x값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자, 2보다 작은 거 먼저 그릴게요. 자, 얘는요 y절편 얼마예요? 2라고요. y절편 2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잖아. 그럼 x가 2보다 작은 부분에선 그래프 요렇게 그리면 되죠. 밑으로는 그리면 안 돼요. 왜?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그럼 x가 2보다 큰 쪽에서 이제 여기서 그려야 하는데 x에다 2 대입하면 0이고요. 그럼 3 대입해봐. x에다 3 대입하면 얼마냐면 1이죠. 그럼 얘 그림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절대값 그래프죠. 지금 우리가 찾은 건 바로 얘예요. 얘 그래프 이렇게 찾은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찾고 나니 정의역은 어쨌든 뭐예요? 실수 전체.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역, 치역 찾아야 되니까 정의역은 바로 뭐다? x는 실수 전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
치역이라는 건 y값이야. y의 값이 x를 증가하면 y가 계속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 안 하고 턴하고 다시 올라가 버리죠. 이해돼? 그럼 y가 될 수 있는 값은 가장 최소값은 얼마? 0이네. 그죠? y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최소값은 0이야. 전부 0 이상으로만 올라가죠. 그쵸? 그럼 치역은 바로 뭐다? 치역은 0 이상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쿵. 졸지마! 앞에 앉아서 자면 안 돼. 자,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55쪽으로 좀 건너갈게요. 자, 이제 55쪽에 있는 문제 지금 보면 두 집합 X라는 집합. 자, 아까 집합이라는 건 모임이라고 얘기했어요. X가 될 수 있는 모임들 다 찾아놓은 거고요. Y가 될 수 있는 모임도 다 찾았어요. 자, 내가 원하는 건 누구에서 누구로의 함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X가 정해져야 우리가 Y를 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제 얘가 정해져야 얘가 정해질 수 있는 거야. 항상 중요한 건 정의역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근데 X가 1, 2, 3이고요. Y가 공역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5개가 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X값 하나에 Y값 몇 개가 나와야 돼? 1개가 나와야 돼. 알겠죠? 우선 함수여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1, 2, 3이 반드시 여기 Y의 요 집합이죠. 이 공역에 있는 집합 원소하고만 맞물려야 돼. 만약에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또 다른 원소 6이나 7하고 맞물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한테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하면 우선 첫 번째,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X에 있는 원소 1, 2, 3이 반드시 Y에 있는 원소하고 맞물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대응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럼 한번 해볼까? 1번 한번 해보자. 이거 여러분들 직선인 건 알겠죠? 그치? 자, 어쨌든 X에다 1 대입하면 Y 얼마예요? 3이죠. 자, 1번 하는 거야 지금. X가 1이면 Y 3이야. 근데 Y 3 있죠? 그치? X에다 2 대입하면 얘 2야. 2 있죠? X에다 3 대입하면 1이야. 1 있죠? 그럼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 맞아요. 알겠죠? 그럼 얘는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X가 1이면 Y는 얼마 나와요? 1 대입하면 2인데 2 있죠? X가 2면 3 있고요. 3이면 4 있네요. 2번도 X에서 Y로의 함수 맞네요. 자, 이제 3번. X에다 1 대입하면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죠. 2에다 2 더하니까 얼마? 4. 근데 여기 4 있죠?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야. 절대값 하면 1이죠. 1 더하기 2는 3이야. 3 있죠? 여기 3이야. 3 빼면 0이죠? 0 더하기 2는 2예요. 2 있죠? 그럼 얘도 맞아요. 됐니? 자, 이제 4번 해볼 거예요. X에다 1 대입하면 1 더하기 3, 4네. 약분해서 1이니까 1 있죠? 1은 1하고 맞물리네. 자,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 2 대입하면 4 아니야? 그쵸? 그러면 아이고 4분의 1 곱하기 얼마? 7인데 우리 Y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4분의 7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공역이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맞물리는 애가 없으니까 이때는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는 아니란 얘기인 거죠. 함수는 맞아요. 함수는 맞지만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뭐 얘도 한번 더 해보자. X에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1 더하기 1은 2. 그럼 1하고 2하고 맞물리고
x에다 2 대입하면 0이니까 1하고 맞물리고, 자, 3 대입하면 1인데 다시 2하고 맞물리네. 이렇게 되네. 이건 함수 맞다고 그랬어요. 그죠? 같은 y값을 갖는 건 괜찮아. 알겠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여기에 있는 원소하고만 맞물리면 함수. 그럼 얘는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전에 함수이다 아니다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x값 하나에 y값 몇 개? 하나가 맞물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란 얘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x값 하나에 대응하는 y값이 딱 한 개만 맞물려야 돼. 그래프가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 할게요. 그럼 포물선이 있어요. x값 하나에 y값 한 개 맞물리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맞물리죠. 이런 거는 바로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맞물리죠. 이런 경우는 함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상에서 뭘 배웠어? 원그래프 배우지 않았어? 원 배웠잖아. 원. 이런 원 배웠죠? 만약에 얘가 함수라면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대응했어요? 2개 되죠?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었지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알겠죠? x값 하나에 y값이 2개가 대응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래프를 마주했을 때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라 그러면 세로선을 긋는 거야. 세로선을 그었을 때 y값이 한 개씩만 맞물려야 돼. 그 그래프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풀어보세요.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맞물리는 함수를 찾아라. 어쨌든 정의역 치역은 전부 실수 전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함수인 그래프 찾으셨나요? 찾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뭐뭐일까요? 기억은 함수인가요? 기억 함수죠. x값 하나에 y값 몇 개씩밖에 안 맞물려. 한 점하고밖에 안 만나죠. 함수 맞아요. 그죠? 얘는 함수 맞죠? 그치?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자, 얘는요. x값 하나에 y값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수없이 많이 맞물렸네. 그쵸?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x값 하나에 y의 값이 점이 수없이 많이 찍힌 거야. 그죠? 이건 너무 많아. 그죠?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럼 얘는요? 얘는 지금 선이 이렇게 그려진 거 이해되죠?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실수 전체가 되는지 뭐 봐야 돼. x도 실수 전체, y도 실수 전체죠? 하나라도 구멍 뚫린 부분이 있으면 안 돼. x값에. 근데 x값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있다가 여기서 다시 x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여기서 x가 들어갔지? 이렇게 들어갔지. x가 끊기는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x가 끊기는 부분은 없어요. x 지금 전부 다 들어갔어요. 여기 다 들어갔잖아. 여기도 전부 다 들어갔지? x가 끊긴 부분은 없어요. 이해되니? y 끊기는 건 상관없어. x가 끊기는 부분이 없어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x값 하나에 y값 다 하나씩밖에 안 맞물리잖아. 그죠? 그럼 얘는 함수? 맞아요. 그래서 니을도 함수예요. 자, y가 같은 값을 갖는 건 상관없다. y가 같은 값을 갖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y가 같은 y값을 갖는 x값이 이렇게 맞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다만 얘처럼 x값이 하나일 때 y값이 여러 개가 맞물리면 안 된다고요.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러면 함수는 바로 기억, 니을, 리을이 함수예요. 딕은 하나 빼고. 자, 요거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함수가 아닌 거 찾아라 할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또 가요. 그래프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 존재 안 해요.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x 값이 반드시 y 값이랑 하나씩 맞물려야 되는데 안 맞물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까 전에 하나라도 어떤 원소 하나라도 x에 있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랑 맞물리지 않으면 대응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둘 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었으면 마이너스 1일 때 대응하는 y의 값이 없다는 뜻이야. 이때는.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리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y의 값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얘는 없지만 여기서 지금 y의 값을 하나 맞물리면서 갔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여기 또 맞물리면서 가니까 어떤 한 개의 x 원소도 맞물리지 않는, 대응되지 않는 애가 없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려운가? 자, 그러면 이제 2번. 자, 함수 fx가 자, 이렇게 정의된대요.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f하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함수값이라고 얘기했죠?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자. x에다 얼마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4. x에다 4를 대입해서 나온 함수값을 찾아라요. 근데 x가 4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고 졸려라. 그러면 f4 값은 얼마 하게? x니까 4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이해되니? 자, 두 번째 x에다 마3을 대입해라 그랬어. 마3은 2보다 작죠? 그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7이 되겠다. 요거 이해됐니?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뭐예요? f4 값이랑 f 마3 값을 빼래요. f4 값은 4고 7을 뺐으니까 그 답은 마이너스 3 하고 나오면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엄청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이 기호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fx가 무슨 뜻인지를 보시면 돼요. 함수값을 나타내는 거야. 이제 여기 보자. 5번을 보면 정의역을 정해줬어요.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라 어디라고 정해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딱 정해줬어. 그러면 정수는 아니야. 마이너스 8 이상 12인 정수가 아니야. 그냥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유리수들이 전부 다 정의역이야. 알겠지? 그럼 그때 얘도 함수예요. 지금 보면 1차 함수죠. x에 관한 1차 함수죠. 그럼 얘의 치역을 찾아줘 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차 함수, 얘 지금 1차 함수인 건 알겠어요? 이제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1x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1차 함수인 거야. 얘 지금 풀어놓으면 1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은 무슨 모양이었지? 아니 그래프 모양 직선이었지. 그치? 직선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느냐 이거밖에 없었어. 직선. 그쵸? 오른쪽이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쵸? 그럼 이건 다시 또 무슨 뜻이다? 기울기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를 증가시키면 y도 똑같이 증가하는 함수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부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증가함수. 알겠죠? 증가함수라는 말 내가 이제부터 쓸 거야. 증가함수라는 말은 x값을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함수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니? x를 증가시키면 y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돼? 지금 대응하는 x값을 여기에서 이 점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x는 커졌지만 그때 대응하는 y의 값은 감소하고 있잖아. 그쵸? 이건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자,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 그렇다면 얘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이 함수는.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죠? 감소함수죠. 자, 내가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x가 가장 작은 값일 때 y는 가장 큰 값을 가져야 감소함수란 뜻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다시.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라고 그랬어? 직선의 그래프라고 그랬어. 1차 함수는. 그쵸? 그럼 내가 쟤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자, x축, y축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12까지만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라는 뜻인 거죠. 그치? 그런데 문제는요, 얘하고 얘 사이에 이제 관계는 뭐냐? 감소함수란 얘기는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일까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일까를 지금 정하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얘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란 뜻인 거죠. 여기까지 돼?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란 얘기는 x가 마이너스 8일 때 그때 함수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8일 때 y의 값이 알파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12일 때 이때 함수값이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렇게 돼야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치역을 만들어라 그러면 치역은 베타부터 어디까지? 알파까지가 지금 치역 아니야? 함수값의 범위가. 그러면 함수값의 범위가 바로 어떻게 된다? 제일 작은 값은 베타부터 어디까지? 알파까지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이게 치역의 범위예요? 근데 치역의 가장 작은 값은 누구하고 세트야? x값의 가장 큰 값이랑 세트가 되는 거 이해해? x가 12일 때 제일 작은 베타하고 맞물려야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해됐어요? 치역이라는 말은 반드시 여기도 하나씩 하나라도 맞물리는 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맞물리게 가다 보면 직선이 끊기지 않고 쭉 가야 된다는 뜻인 거야. 자, 그런데 얘가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감소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이 제일 작을 때 함수값 중엔 제일 큰 거랑 맞물려야 하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랑 맞물려야 하고 x값이 가장 클 때에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애랑 맞물려야 감소함수가 된다고요. x를 증가시킬 때 y가 감소. 만약에 얘가 증가함수였으면 x가 지금 가장 작은 값일 때 y도 가장 작은 값, x가 가장 큰 값일 때 y도 가장 큰 값이랑 맞물려야 이때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가 감소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린 쟤를 어떻게 찾는다? 알파하고 베타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 x에다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땐 바로 b하고 맞물려야 하고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값. 그리고 x에다 12를 대응했을 때 바로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a하고 맞물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대입해보자. x에다 마이너스 8을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5, 1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x에다 12를 대입 12 더하기 3 하면 얼마니? 15죠? 그럼 마이너스 3 하고 4개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해됐어요? 그럼 치역의 범위를 찾아라. 그럼 우리 치역의 범위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A고 얘가 B.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A 더하기 B가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하고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만약에 얘가 플러스였으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반대로. 알겠죠? 증가함수니까.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엔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 때 서로 맞물려야 되는 게 어떤 애들끼리 맞물려야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감소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 자,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53쪽으로) 다시 가요. 자,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게 뭔지는 알았고 정의역과 치역이 뭔지도 알았고 공역도 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함수에서 이제 이것도 또 용어야. 함수에서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아요 라는 말이 나와.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란 얘기는 함수 식이 같다란 뜻이 아니야. 두 함수의 식이 같다란 뜻이 아니라 정의역과 공역의 범위가 완벽하게 같고, 그쵸?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도 서로 어때야 된다? 같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이 두 개의 함수는 같다라고 얘기해.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밑에 있는 53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1 딱 두 개밖에 없는 함수가 있어요. 정의역은 딱 두 개야. 근데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식은 서로 어때? 같아 달라? 다르죠? 서로 함수식은 달라요. 그러면 이 fx랑 gx가 같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선 1번 정의역이 서로 같아. 둘 다 정의역이 같아야 돼. 알겠죠? 2번 뭘 해야 되냐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g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네? x값 마일에 대해서 함수값도 서로 어때? 같죠? 그죠? 자, 그럼 하나 더 해야 돼. 정의역이 두 개니까 x에다 1 대입해도 얘는 1이고 g에도 1을 대입해도 얼마? 1이 되는 거 맞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럼 서로 같다는 뜻은 이렇게 쓸 거고,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정의역이 같아야 하고, 그쵸? 그리고 뭐가 같아야 된다?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2번은 서로 같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번은요. 이 fx와 gx가 서로 같을까요? 아닐까요? 얘는 함수값이 서로 어때요? 다르죠? 그쵸? f의 1은 똑같아. f의 1. g의 1도 gx 아니구나. 마이너스 2까지 있구나. 그럼 g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마1. 서로 다르네. 그쵸? 그럼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얘네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지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요 그래프를 좌표평면에다 그릴 건데요. 지금 답이 나와 있네. x가 마이너스 1이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얼마 나왔냐면 3이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대응하는 거 점 찍고 0이면 1이고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2면 마이너스 3이죠. 자,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야?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죠? 그치? 정의역이 4개밖에 없어서 우리는 4개의 점만 찍힌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 그려라 그랬을 때 정의역이 만약에 4개면 점도 4개만 찍어야 돼. 알겠니? 그런데 정의역을 실수 전체를 줘요. 실수 전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모든 실수들의 지금 값을 다 찾아서 점으로 나타내면 마치 모처럼 보인다. 얘는 선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라고 나오면, 아이쿠 졸려. 정의역이 실수라고 나오면 무수히 많은 점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점들은 마치 모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선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이 몇 개 없다. 그러면 점으로, 얘처럼 실수 전체다. 그럼 선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점도 그래프야. 자, 그러면 2-2번 한번 볼까요, 얘들아? 2-2번에 함수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구분해 보실래요? 1번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x값 하나에 y값 몇 개 만났어? 2개 만났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x값 하나에 y값 몇 개 만나요? 하나씩만 만나죠?
그쵸? 그럼 얘는 함수 맞아요. 알겠지? 자, 근데 얘는 x값 하나에 y값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몇 개 너무 많잖아. 그쵸? 이때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를 그려봐라? 세로선을 그려라.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바로 함수다. 알겠죠? 이제 함수의 종류를 좀 봐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지금 몇 쪽? 54쪽. 자, 이제 함수 종류는 여기 지금 보면 총 몇 개? 4개가 있어요. 자, 4개가 있어.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x값이, 자, 정의역에 있는 x값이 다르면 그때 대응하는 y의 값도, 즉 함수값도 서로 어떨 때? 다를 때 1대1 함수라고 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x와 y 사이에서 1, 2, 3이고 4, 5, 6이었을 때 1일 때 4, 2일 때 4, 3일 때 6 함수인지 아닌지에서는 얘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요. 얘는 함수 맞아요. 그런데 1대1 함수는 아니라는 얘기야. x값이 서로 달라졌을 때 그때 대응하는 y의 값이 달라야 해. 근데 얘는 같죠? 이럴 때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1대1 함수는 x값이 다르면 y의 값도 달라져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정의역이 5개면 치역도 5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지금 정의역이 3개인데 치역은 몇 개만 나와요? 2개 나오죠. 그쵸? 얘는 지금 정의역 3개인데 치역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x값이 다를 때 y의 값도 달라지려면 정의역 개수만큼 치역도 개수가 나와야 서로 다 다른 애들이랑 맞물리겠죠? 요거 이해돼? 자, 그래서 정의역이 달라졌을 때, x가 달라졌을 때, 그때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1대1 함수. 자, 그런데 1대1 함수 밑에 하나 더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어. 이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요. 여기까지만 만족하면 1대1 함수인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 어떤 애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x, y, 1, 2, 3, 4, 5, 6, 7이라고 했을 때 x가 1일 때 4하고 대응, 2일 때 6하고 대응, 3일 때 7하고 대응. 자, 얘는 1대1 함수 맞나요? 1대1 함수 맞죠? x값 하나에 y값이 서로 다른 y값이랑 맞물리고 있잖아. 그쵸? 이런 경우는 우리 1대1 함수라고 해요. 하지만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죠. 그 이유는 공역은 4, 5, 6, 7이에요. 공역이라는 건 y가 될 수 있는 후보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그 중에 함수값만 따로 모으면 4, 6, 7 3개밖에 안 되죠. 누가 빠져? 5가 빠지잖아. 그치?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떻다? 다른 거예요, 지금. 얘는 공역은 y가 될 수 있는 값들의 모임. 그러면 4, 5, 6, 7이고요. 치역은 함수값만 모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응되는 y의 값만 따로 모으면 4, 6, 7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공역과 치역이 서로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1대1 대응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요럴 땐 1대1 함수. 근데 내가 여기다가 쓱 5를 지워. 그럼 이건 뭘로 바뀌어? 1대1 대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1대1 대응이면 x값이 3개면 공역도 3개, 치역도 3개. 이거 이해되나요? 이렇게 돼야 하는구나 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하나가 더 붙는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것까지 하나 더 붙어야 바로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알겠죠? 정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나중에 풀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로만 가면 안 돼.
알겠죠? 정확하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라는 걸 보면 항등함수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x에다 3을 대입했더니 y가 3 이렇게 나오네. x에다 4를 대입했더니 y가 4 하고 나와요.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y가 1 하고 나와요. 그럼 x에다가 a 하고 넣으면 y 얼마 나와? a 하고 나오겠지. 이게 바로 뭐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건 x값 대입한 그 값 그대로 y가 돼서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얘기해요. 항등함수의 대표 주자 바로 뭐예요? y는 x. 이게 바로 항등함수예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y1, x에다 2 집어넣으면 y2, x에다 3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게 바로 항등함수. 알겠죠? 그만 자! 자, 요거 이해됐어요? 자, 항등함수는 x값 대응한 것 그대로 가서 나오는 게 바로 항등함수. 자, 이제 상수함수. 상수가 뭐야? 상수가 뭐야? 우리가 상수할 때 뭐 해? 숫자. 우리가 숫자라고 얘기하잖아. A, B는 상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쵸? 어떨 때 Y는 AX 플러스 B에서 A, B는 상수 이렇게 쓰잖아. 그쵸? X하고 Y는 뭐라고 얘기해? 변수라고 얘기하잖아. 변하는 수. 그쵸? 그런데 상수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숫자란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숫자란 뜻이야. 바로 뭐냐면 내가 x에다 1을 넣었을 때 3, 2를 넣었을 때 3, 3을 넣었을 때 3, 5를 넣어도 3. x값은 변하지만 y의 값은 계속 숫자 3으로만 계속 맞물리고 있죠. 그치? 이거를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 숫자 하나에 딱 몰빵하는 거. 알겠니? 자, 여기 봐. 정의역, 공역. 자, 정의역의 원소가 1, 2, 3, 4인데 여기는 5, 6, 7, 3개예요. 그런데 전부 다 1일 때도 5, 2일 때도 5, 3일 때도 5, 4일 때도 5하고만 이렇게 대응되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이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숫자 하나에만 몰빵하는 거.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상수함수. 이거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수의 종류가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니라 대응하는 모양을 보고 정할 거예요. 자, 대응되는 모양을 보고 어떻게 정할 건다? 1대1 함수가 있다. x값이 달라지면 그때 대응하는 함수값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거 중요해요. 1대1 대응이라는 건 1대1 함수에 플러스 뭐가 더 붙어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 하나 더 붙어야 하고요. 자, 항등함수라는 건 x에다 대응한 숫자 그대로 y값으로 토하는 거. 알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숫자 하나에 몰빵하는 걸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대응되는 모양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총 4개의 함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요거 이해됐어요? 종류 알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1대1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앞으로 함수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1-1번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 다음은 집합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다 똑같이 마이, 마일, 0, 1, 2 이렇게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1대1 함수를 찾아줘 라고 얘기하면 x값이 달라지면 y의 값도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같은 y값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라는 거 하나, 다 지금 보세요. y의 값 하나씩밖에 안 맞물리네. x가 걸리지 않네. 이거 이해돼?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 y의 값이 지금 같은 y에 대한 x값이 몇 개가 붙어? 2개가 생기잖아. 그치? x값이 달라지면 y의 값이 달라져야 되는데 얘 안 달라지잖아. 그쵸? x값은 달라졌는데 x1, x2, x값은 달라지는데 함수값은 서로 어때? 같죠? 이런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1대1 함수 찾아라. 그럼 어떻게 찾아? 가로선 긋는 거예요. 이번에는.
함수 찾아라 그러면 세로선, 1대1 함수 찾아라 그러면 가로선. 그래서 같은 y의 값을 갖는 게 없어. 그럼 얘 1대1 함수 맞네요. 그쵸? 기억은. 자, 1대1 함수이면서 지금 보면 공역과 치역도 같은지 보자. 공역이 뭐뭐뭐 있어. 마일, 0, 1, 2 있고요. 1 있고요. 0 있고요. 마일 있고요. 마이 있네. 내가 지금 못 찾은 거야? 치역 찾은 거야. 치역. 지금 보세요. 얘 지금 2 있죠? 얘는 마이너스 2일 때 1이죠? 그러면 1이라는 치역도 들어갔네요. 자, 지금 0이라는 치역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치역도 있고요. 마이너스 2라는 치역도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치역이 얘하고 똑같잖아. 그쵸?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도 되니까 1대1 대응에도 기억이 들어가야겠네. 자, 그럼 니은은 같은 y값 지금 보세요. 1이라는 y값을 x 몇 개가 가지고 있어요? 2개가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도 안 되고 1대1 함수도 안 되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자, 이제 얘는 죄다 지금 숫자 얼마에 몰빵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야?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일, x에다가 마일 대입해도 마일, x에다 0 대입해도 마일, x에다 1 대입해도 마일, x에다 2 대입해도 마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다 몰빵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거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상수함수.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에 가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얘는 x가 마이너스 2면 y도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이면 y도 마이너스 1,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2. 이거 무슨 함수야? 항등함수. 그렇지. 항등함수. 자, 그러면서 1대1 대응도 되는지 보세요. 하나씩밖에 안 되죠? 같은 y값을 갖는 x값 있어요? 없죠? 1대1 함수도 돼요. 그럼 1대1 대응도 되는지 보세요. 공역과 치역까지 다 같은지. 마일, 0, 1, 2. 다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기억 리을, 1대1 대응도 기억 리을. 항등 함수는 리을 하나, 그 다음에 상수 함수 디귿 하나. 리을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자,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한번 해보냐면 1-2번을 한번 해보세요. 1-2번. 지금 시켜야지. 자,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예요. 알겠죠? 1대1 함수, 우선 기억은요, 뭘까요? y는 x는 하나씩 맞물리죠.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도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항등 함수도 되죠. 기억은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 함수에 전부 다 들어가네요. 기억은.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기억.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기억, 항등 함수의 기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y는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3x. 1대1 대응 되죠? 1대1 함수 되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도 되죠? 직선은 무조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직선은. 알겠지? 근데 항등 함수는 아니죠? 자, y는 5. x값은 달라져도 y, 5에 항상 다 몰빵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바로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 불러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같은 y의 값을 갖는 x 값이 이렇게 몇 개? 두 개가 생기죠? 그치? 이렇게 x 값이 달라졌는데 y의 값이 서로 같으면 1대1 함수도 안 되고 1대1 대응도 안 되고, 그리고 x 값과 y의 값이 서로 같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숫자 하나에 막 몰빵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56쪽으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정의역이 0하고 1 두 개예요. 원소가 0하고 1, x값이 0하고 1 두 개인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fx와 g, 아니 f와 g가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 서로 무슨 함수? 같은 함수란 뜻이에요. 우리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역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x에다 0, 지금 fx에다 0 대입한 값이랑 gx에다 0을 대입한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하고? 같아야 하고, 마찬가지 1과 1 값도 서로 어때야 한다? 이렇게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정의역은 서로 같다라고 이미 알려줬으니까 함수값만 같으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f에다 0 대입하면 5예요. 근데 gx에다 0 대입하면 b네요. 그럼 b는 5하고 같아야 되네. 그쵸? 두 번째, f에다 1 대입하면 2a 더하기 5죠. 그러면 g에도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a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 자, 아까 b가 5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5라고 바꾸면 2a는 마이너스 2하고 같아야 되니까 a 얼마다?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b는 5, a는 마일 하고 찾았네. 자,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뭐다? b 마이너스 a. 그럼 b 마이너스 a는 5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답은 얼마다? 6이 되겠다. 그럼 답은 얼마? 5번. 자, 이거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았지? 자, 뭐가 같아야 된다고? 같은 함수일 때는 정의역 같아야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같아야 된다고? 함수값 서로 같아야 한다고요. 됐죠? 자, 이제 9번. 자, 1대1 함수 그래프 찾아라 그랬어. 얘들아, 1대1 함수 그래프 찾으려면 내가 그 무슨 선 그려 그랬어? 가로선. 세로선일 땐 함수.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한 점하고 만나야 돼. 가로선 그었을 때. 알겠죠?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하고 만나는 거 찾아봐. 얘는 무조건 가로선 그으면 다 한 점밖에 안 만나죠? 직선의 방정식은, 직선은 무조건 1대1이에요. 아시겠죠? 아, 무조건은 아니지만 1대1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됐고, 1대1 함수. 근데 얘는 안 되죠? x값은 다른데 y의 값이 같잖아. 이때는 안 된다고요. 얘는요. 얘는 1대1 함수 맞나요? 지금 보세요. 같은 y값 몇 개나 나와? 무수히 많이 나오죠? 그치? 이때는 1대1 함수는 안 되네. 자, 얘는 지금 보세요. 나와 안 나와? x값 하나에 y값 딱 하나씩밖에 안 맞물리죠? 그치? 그럼 얘도 1대1 함수 맞죠?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래프, 3차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뭐하고 뭐예요? 기억과 리을만 1대1 함수인 거죠. 자, 다음 함수 중에 1대1 대응이 아닌 것은 그랬어. 1대1 대응 아닌 거 몇 차? 무조건 우리 1대1 대응 아닌 거 몇 차였어?
2차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휘어지면 y값 같은 애가 나오니까 안 된다 했죠.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자, 그런데 5번은 한번 보셔야 돼요. 5번. 직선을, 이거 직선이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으면 1대1 함수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절대값 들어갈 땐 조심하셔야 돼요.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절대값 그래프. y는 2x 플러스 절대값 x. 얘를 풀려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 0이죠? 그치? 그럼 x가 0 이상일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로 풀어야 돼. x가 0 이상이면 양수니까 뭐가 돼? 2x 플러스 x에서 얼마? 3x. 맞아요? 자,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그래서 x.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얘들아. 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x래요. 그러면 x가 0일 때 0. x가 1이면 3인 거죠. 그리고 직선이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자,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선 x라고 했어요. 그러면 x가 0일 때 0.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 이렇게 가죠.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얘도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 괜찮다. 그쵸? 그럼 얘는 1대1 대응 맞죠? 얘도 증가함수, 얘도 증가함수. 혹시라도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렸는데 하나는 증가함수, 그 다음에 하나는 감소함수 이렇게 되면 이때는 안 된다고. x값 하나에 y값 두 개 맞물리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얘는 0보다 작은 구간에서도 증가함수잖아. 이렇게 증가했을 거 아니야. 얘는 조금 더 3x니까 좀 더 가파르게 갔겠지. 이렇게 갔겠지. 그래프를 제대로 그렸으면 이렇게 됐겠지.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1대1 대응 맞아요. 근데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증가함수일 땐 계속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감소함수여야 돼. 얘처럼 2차 함수처럼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감소함수와 증가함수가 같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13번 한번 보자. 자, 아까 전에 1대1 대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쟤네들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우선은 첫 번째 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까다롭다 그랬어.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랬죠. x값이 달라지면 그때 함수값도 서로 달라야 하고,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하죠. 공역과 치역이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이런 뜻인 거지. 이거 무슨 뜻이냐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라도 x랑 대응하지 않은 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대1 대응 모양을 어디에서, 이거 몇 차예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은 아니죠? x에 관한 1차식이죠?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직선이잖아. 그쵸? 직선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증가하든 감소든.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쟤네들을 그리는 방법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치역이 어디부터? 마이너스 8부터. 응? 미치네. 치역이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직사각형 그리세요. 그냥 직사각형을 그려. 직사각형을 그리고 이 끝점과 끝점을 대각선으로 연결.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1번이거나, 그럼 여기 지금 보세요. 치역 원소 하나도 공역이랑 빠지는 거 없이 다 맞물렸죠? 이거 이해되니? 1번이거나 아니면 2번으로 그려야 되는데 1번일 때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A가 0보다 클 때, 만약에 내가 2번으로 그림을 그리면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첫 번째, 1번으로 그림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는 작은 거와 작은 게 맞물려야 된다 그랬어요.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팔이랑 맞물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팔이 되어야 하고, x가 3일 때 y의 값은 7하고 이렇게 대응이 돼야 한다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 식을 찾아라, 함수식 찾아라 그러면 바로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2,8, 3,7을 가지고 A값, B값 찾는 거죠. 자, 우리 고등학교 상에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았어? 마이너스 2,8과 3,7,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았어? 우선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부터 찾아야 되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5분의 12, 아이고 5분의 12 맞니? 15죠. 기울기 얼마? 3. 그리고 두 점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대입하면 되죠. y 마이너스 7, 3, x 마이너스 3. 정리하는 게 답이죠. y는 3x 마이너스 9 제 2항하면 플러스 7. 그래서 y는 얼마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면 되네. 자, a 얼마? 3, b 얼마? 마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거 이해되나요? 이거 알고 있는 거 맞니? 잠깐만. 수상에서 이거 혹시 잊어버리신 분 계시죠? 그치? 수학상에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지? 우리 중학교 과정하고 똑같이 찾으면 돼요. 우선은 기울기 찾자. 기울기 어떻게 찾아? 기울기를 m이라고 표현하면 기울기 어떻게 찾죠? 그쵸?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죠? 그럼 5분의 얼마? 15. 그래서 얼마? 기울기 3. 이렇게 찾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y는 3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7만큼 이동시켜라 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y축 방향으로 7만큼 이동하니까 y 대신 y 마이너스 7. 기울기는 3이고,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된다 했어요. 그럼 이제 y는 3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9 제 2항에서 플러스 7. 그래서 y는 얼마? 3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a하고 b를 곱해라.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감소함수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 7하고 맞물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8이랑 이렇게 대응해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면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자, 집합 3, 7, 11. 원소가 3, 7, 11이야. x에서 x로 해. 자, x에서 x로 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정의역도 3, 7, 11, 공역도 3, 7, 11이란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항등함수인 건 뭐예요? 항등함수는 x에다 3
집어넣은 y도 똑같이 얼마 나와야 돼? 3 나오는 거 찾으란 얘기인 거야. 한번 찾아보자. 1번 fx부터 해볼 거예요. x에다 3 대입하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얼마? 3 나오나요? 나오죠? x에다 7 대입하면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 x에다 11 대입하면 루트 11의 제곱이니까 11. 됐네? x값 그대로 함수값 나왔죠? 이거 항상 항등함수 맞네요. 이거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x에다 3 대입하면 x에다가 3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1 하고 나오죠? x값과 함수값이 서로 다르죠? 그럼 항등함수가 아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hx는 자 h에다가 3을 대입해요. 근데 3을 12로 나눠. 3을 12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 12 맞아요? 우리가 이거 나누어지 찾아란 얘기는 자연수 범위까지만 나누겠다. 여기 몫을 정수 범위까지만 나누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0. 그러면 몫 12니 나머지 3이지. 3. 그럼 그때 나머지 3 그대로 남죠? 그치? 그럼 얘 3이야. 그러면 h를 7을 12로 나누면 12보다 작으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잖아. 몫이 무조건 0이잖아. 그럼 자기 자신이 그대로 뭐가 돼? 나머지가 될 거 아니야. 요렇게. 그럼 얘도 항등함수 맞네요. 자, 이제 i 함수. 여기서 이 i는 복소수의 그 i 아니다. 알겠지? 자, i에다가 3 대입하면 자, 3의 양의 약수의 개수 2개. 벌써 다르다. 그죠? 그리고 i에다가 7을 집어넣어도 약수 2개.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럼 얘네들은 항등함수는 아니다. 얘는 뭐니? 만약에 이거 찾아라 그럼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죠? 전부 얼마? 2에 꽂혔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항등함수인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누구누구 기억하고 디귿 딱 2개네요. 그쵸? 자, 오늘 우선 여기까지만 진도 나갈 거고요. 여기까지만 진도 나갈 거예요. 17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 다음 주를 말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숙제는 없기는 해요. 말로는 없어요. 말로는 없으면. 자, 지금 남아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16번까지 지금 문제를 푸셔야 해요. 16번까지 문제 푸시고, 자, 워크북. 자, 지금 워크북을 31쪽이요. 31쪽부터 34쪽까지가 아니고 34쪽에 23번까지 지금 풀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강의실 이동할 거예요. 강의실 어디로 가냐면 501호로 가세요. 자, 501호로 움직입시다.